그 챗GPT를 한번 열어주세요. 챗GPT. 혹시 지난번에 챗GPT 배우고 나서 혹시 그 미리 캠퍼스에 가셔가지고 PPT 만드는 것까지 해보신 분 계세요? 없군요.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해봐야 여러분들이 해본 자와 안 해본 자 차이가 크니까 일단 미리 캠퍼스도 한번 띄워주셔야 됩니다. 미리 캠퍼스도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챗GPT까지 두 개를 같이 띄워주세요. 자, 챗GPT로 띄워주시고 미리 캠퍼스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제가 논산 시청 홈페이지 좀 가볼게요. 자, 논산시청 홈페이지를 처음 들어가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논산시청 홈페이지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처음에 바탕화면에는 맨 처음 화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소식 정보란에 가면 여기에 보면 탁 누르면 공지사항, 공고고시, 입동 예고, 입찰 공고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로 보셔야 될 거는 공지사항과 공고고시를 주로 보실 거예요. 자, 공지사항을 쭉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볼게요. 자, 전통직 불공인 보호 교육생 모집을 하고 있다는 게 하나 떠 있고, 자, 쭉 내려오면은 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특별하게 지금 뭐 우리 논산시에서 이루어지는 뭐 여러 가지 행사라던가 교육 프로그램 참가 모집 정도 있는 것 같아요. 2025년 논산 한 달 살기 관광 참가자 모집 공고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 한번 잠깐 눌러볼게요. 자, 논산시에서 여기 한 달 살기 9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모집을 했었나봐요. 그래서 참가 신청서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 지원 동기, 여행 계획, 홍보 계획을 찍으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꽤 많이 25, 30, 34만 원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었나봐요. 그래서 신청 서류들이 여기 첨부가 되어져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신청서를 쑥 쓰는데 여행 계획을 잡아라, 지원 동기가 뭐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물론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지만 이거 나 조금 처음에 어떻게 써야 될지 좀 막막하네, 어떻게 좀 누가 좀 가이드라인이나 예시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네 등등등의 표현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챗GPT를 좀 활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2025년 충남 살기 한 달 참가 신청서래요. 이걸 제가 그대로 컨트롤-C 복사하고 지원 동기 여행 계획 홍보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챗GPT를 탁 열어서 이걸 붙여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붙여놓고 Shift 엔터를 쳐야 줄이 바뀝니다. Shift 엔터 컴퓨터에서는 지원 동기 및 또 뭐 있었죠? 여행 계획 그리고 홍보 계획을 만들어줘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Shift 엔터를 누르고 여기다가 다시 뭘 쓸 거냐면 너를 작성할 거야. 그걸 쓰고 나는
40대고 이번 여행의 컨셉은 논산 관광지 견학 및 힐링이다. 참고해서 지원 동기 및 여행 계획 그리고 홍보 계획을 만들어줘 딱 치면 여러분들이 막 이걸 하려면 고민이 많이 될 텐데 해당 내용들에 대한 지원 동기 뭐 비사력을 따로 쓰지 않았어도 저는 40대 저분들의 일상에서 보다는 새로운 병원 주식의 분명을 찾고자 합니다. 알아서 써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죠. 여행 계획도 1주차, 2주차, 3주차 여기서 정해져 있는 것과 내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챗GPT는 이거 그대로 수용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래도 나의 느낌과 뉘앙스와 나의 어떤 거를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수정 작업을 조금 해줘서 나에게 맞는 형태로 조금 변경해주는 것이 최종적인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이 없으면 그대로 복사해서 넣는 것도 중요하고 저도 9월 13일까지 뭐 마감하는 서류가 있었는데 바빠가지고 못하다가 챗GPT로 해가지고 1시간 만에 보고서 작성해서 냈어요. 우리가 내는 게 중요해요.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뭐 우리가 논산에 있는 다양한 어떤 유적지라든가 문화관광지에 대한 탐색을 굳이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탐색해서 해당 내용들을 넣어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주 간소화되고 편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법이 있고 공고고시를 눌러보면 제가 논산 홈페이지에 공고고시를 눌러보면 공고고시는 항상 이렇게 약간 로딩이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쫙 나왔어요. 자, 뭐가 나오냐? 공고고시. 공고고시는 보통 사업에 대한 알림을 해주는 거예요. 사업을 하겠다. 혹은 어떤 시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행사 안내가 아니라 뭐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환경에 대한 어떤 부분이 뭐 예산이라든가 변화가 있을 때 이런 걸 내고 보통 이런 쪽에 지원 사업들이 여기에 많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대체 사례관리자,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 합격자 공고가 있었다는 건 합격자 모집을 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이 페이지에 뭐가 있었냐면요. 네, 보면 여기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 공고 이렇게 뭔가를 채용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페이지 한번 보여볼게요. 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소 저감용 원예작물 생물 지원 사업 추가 신청하기 하면은 뭐 얼마씩 주겠다 이게 나와 있고 1페이지에 가장 최근 거에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는 뭐 따로 지원 사업에 대한 농어민수당 정규 신청 누락자 추가 신청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당 사항 없을 것 같고 딱히 지원 사업에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소식란을 한번 가보면 이제 지역 소식란에서도 똑같이 공지사항과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충남 청년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15세 이상 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답니다. 교육 혜택 전액 무료 지역 카페 10만원 지급 뭐 별거 없네요. 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34세 미만이신 분들은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충남 청년도전 지원사업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한 3년 됐어요. 제가 알기로 3년인가 4년 됐는데 논산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좋냐?
이게 다 들으면 300만 원인가를 줘요. 잠깐만요. 보면 퍼스널 칼라 단기 프로그램 5주짜리, 이거 5주짜리네요. 5주짜리 해서 주에 2번 40시간을 들으면 50만 원을 줍니다. 강의도 공짜로 듣고. 신청 대상은 34세까지 되어져 있고요. 요게 과정이 지금 한 7개 과정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이수할 때마다 5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지금 보면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듯이 창업학교 교육생 모집을 한대요. 이것도 아마 이런 거는 듣고 나면 지원 사업이 있어서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나 한번 볼게요. 이건 충남실용보증재단에서 같이 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 30명 선착순 모집을 하고요.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인테리어, 계약 실무, 세무, SNS 마케팅, 상권 분석 실무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해준대요. 그리고 교육 수료하면 신용보증 무게 지원을 해준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논산하고 충남 신용보증재단하고 계약을 맺은 거 안에는 5천만 원까지 최대 지원을 해주고 2몇 %인가 밖에 대출금이 안 돼요. 그래서 5천만 원까지 나오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해보시면 누가 5천만 원을 2% 해줍니까?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분은 제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따가 제 명함 드릴 건데 전화번호 써놓을 건데 제가 충남시용보증재단 지역 과장하고 차장님 번호를 알아요. 그래서 신청하시겠다는 분 있으면 연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률은 100% 거의 지원하면 가족 다 해줘요. 최근에도 한 3명 정도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했는데 5천만 원씩 다 받았습니다. 자, 요것도 최근에 한 거거든요. 청년권 논산시 사회적 경제 창업경진대회. 여기서 1등이 아마 1,500만 원인가를 받았을 거고요. 2등이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6천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1등이 1,500, 2등이 1,000, 3등이 500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여기에 내는 대부분의 신청서나 사업계획서나 발표자료는 우리가 지금 오늘 한번 연습해볼 미리 캠퍼스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지금부터 여기에다 한번 내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 바로 옥전에 논산시에서 주는 지원 사업이 있으면 한번 그거에 맞춰서 써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지원 사업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9월달에 보시면 딱히 뭐 없죠. 지원을 해서 뭘 받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시험 체험하는데도 이것도 뭐 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공지사항에다가 청년 활성화 지원 사업 검색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그냥 채찍피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한번 미리 캠퍼스를 통해서 한번 해볼 건데 각자가 원하시는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요한 내용은 뭘로 가야 되느냐? 여기 뭐 사업계획서라든가 서류를 작성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회사 스타일로 가셔도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은 사업계획서라는 말을 쓰고 뭔가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은 배경, 개요, 이건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경과 개요는 보통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것을 먼저 서두에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진 사항을 쓰죠. 그 다음에 세부 추진 사항 이런 게 보통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일정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일정을 쓰는 부분이 있으면 일정이 보통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산을 쓰게 된다 하면 소요 예산이 보통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느냐, 기대 효과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모두 일반적으로 큰 맥락에서 이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줘 라고 쓸 거고요. 우리가 과연 논산시에서는 뭔가 예산이 준비되어져 있고 사람들한테 뭐 논산시에서 예산을 준다는데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돈이 지원되는지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 논산시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 예산이 다 똑같아요. 자, 3, 6, 9, 12 분기를 우리가 이제 4분기로 3월, 6월, 9월, 11월로 나눴을 때 예산을 보통 시에서 줄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름하여 본예산이라고 불러요. 본예산은 본래의 예산이라고 해요. 본래의 예산. 두 번째는 추경 예산. 추가 경정 예산을 줄여서 추경 예산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2026년도라고 가정하면 논산시 2026년도 한 해 예산은 1조 1000억이에요. 1조 1000억. 이제 2026년도 논산시 예산은 1조 1000억이에요. 1조 1000억. 이 중에서 청년들한테 쓰고 있는 예산이 20억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언제 우리가 이런 서류들을 작성해서 저는 논산시에 살고 있는 그냥 청년이 시민 청년인데요. 너무 좋은 아이템이 있고 너무 좋은 이 사업을 논산시에서 안 하고 있어서 한번 좀 제안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실래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논산시가. 이게 가능해요? 그럼 이걸 어디에 들고 가야 되느냐? 논산시청에 1층에 가시면 인구, 청년, 교육과가 있습니다. 시청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들어가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딱 보여요. 논산시청 인구, 청년, 교육과가 가는 거예요. 가면 논산시 청년들이, 저는 여기서 혹시 논산에서 안 사시는 분, 원래 고향이 논산이 아니신 분 어디십니까? 원래 대구, 서울, 논산이세요? 좋아요. 여자분 논산? 오케이. 대구, 서울, 좋아요. 부산까지 있으면 딱 좋아요. 서울, 부산. 우리가 서울이나 대구는 엄청 큰 도시잖아요. 논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논산에 언제 오셨어요? 지난달. 어때요? 논산 괜찮나요? 평화롭죠? 네. 되게 피스풀하다고 항상 저희 그런 걸 외국인들도 말하지만 어때요? 서울에서 오시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요? 제가 가끔 이제 서울에서 예전에 강의를 하러 갔을 때 지금부터 한 5년 전쯤에 저희 논산의 스타벅스가 하나였을 때, 그리고 지금의 우리 이거 뭐죠? 그 샌드위치 같은 거? 서브웨이가 없었을 때, 표시로 샌드위치 같은 게 뭐냐면 없었을 때 서울에서 강사들 이렇게 모이면서 가면 얘기하는 걸 제가 다음에 논산으로 한번 내려오세요 선생님들. 그래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저희 논산에 스타벅스 있으니까 별로 오세요 하고 막 묻는 거예요. 논산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하게 물어본 게
서울은 골목마다 있잖아요. 골목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어떤 그 스타벅스를 말하는 건지 너무 그 궁금했을 수도 있고 제가 그냥 스타벅스로 오세요라는 말을 너무 시골스럽게 생각했나 봐요. 서브웨이 인형 물어보기도 했고 이마트 인형 물어보고 이마트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드디어 논산에 스타벅스가 2개가 생겼다고 하면 또 막 빵빵 터지고 그 정도로 저희 논산이 많이 낙후가 되는 걸 논산 사람도 잘 알아요. 근데 조금만 얘기해보면 뭐 난리가 나죠. 그래서 저희가 그 논산에 부족해져 있는 거는 이런 뭐 기본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뭐 문화, 예술, 공연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하죠. 저도 이제 아이가 4살인데 대전으로 가요. 뭐 최근에 그 미니 특공대 뭐 무슨 켈로 카봇 뭐 이런 거 뮤지컬 보러 가면은 대전으로 가야 되지. 논산에서도 많은 걸 준비해주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좀 부족하죠. 공연 같은 것도 많이 부족하고. 근데 누가 최근에 청년 중에 이런 제안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냐면 대전에는 청년들이 쉬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여러분 혹시 햇섭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햇섭? 식품 제조를 하려면 햇섭이라는 공정을 거쳐야 대규모 전국적인 판매가 가능하대요. 제가 들었을 때. 근데 논산에서 청년이 뭔가 창업을 할 때 햇섭이라는 것을 준비해서 가려면 많은 시간, 많은 돈,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이나 다른 대도시는 공공형 햇섭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청년 창업할 수 있는 누구나 그곳에서 햇섭 시설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돈으로 차려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시에서 차려서 시에서 유지 관리 보수를 하되 이걸 이용해서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 가보세요. 청년들. 이거 무상으로 쓰게. 그리고 여기서 청년 창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논산시, 아니 대전시라고 하면 대전시 햇섭 요 마크가 탁 붙고 이곳은 청년들이 이 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라는 거를 계속 광고를 하는 거죠. 기관으로. 논산에 그게 없어요. 그리고 논산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다라는 것도 이런 발상에서 시작돼서 제안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산후조리원이 논산에는 없어요. 논산에 혹시 산부인과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2개, 3개? 산부인과는 제법 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는 분만이 가능한 분만실은 한 개가 없어요. 그게 바로 모아산부인과 하나예요. 백제병원에서도 없어요. 근데 이 모아산부인과가 지금은 어떤 형태냐? 논산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거기서 애를 낳지 않으면 심지어 논산 사람 다 어디로 가요? 대전으로 가요. 그럼 거기 누가 이용하냐? 한국에 지금 이주해 온 여성들, 다문화 가족들이 대부분 다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문화 이용 시설객들이 더 많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심리가 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히 되게 그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죠? 만약 거기가 뭐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했으면 너나 나나 줄 서서 아마 이용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뭐 필리핀, 베트남 이렇게 해서 뭐 동남아시아 쪽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왠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과연 분만식이 생겨서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넘어갔을 때에도 정말 논산에 한국 사람들이 자주 이용할 것 같냐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분만을 보통 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분만이? 대전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제 애를 낳은 아빠로서 그럼 거기서 나면은 산후조리도 보통 그 병원에서 같이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활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는 대전에서 뭔가 더 해야 더 뭔가 의료적인 시스템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심리적 이유가 발동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논산의 모아산부인과 하나의 분만이 이루어지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50% 이상의 사람들은 아마 다문화의 사람들이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럼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무원분들이 갖고 있고 이걸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뭔가 회의나 토론이나 대안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조금 이런 거 안에서 만들어서
논산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학교가 이 수업의 내용을 혹시 제목을 보신 분들 있어요? 제목? AI와 챗GPT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지역 문제 해결 갈등 해소 이런 내용도 아마 저희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정책 이런 거 들어있지 않았어요? 잘 보시죠? 그런 내용도 우리가 제안을 좀 해보려고 해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논산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학교 시즌 1에 AI를 듣는 수업 참여자들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자료가 돼서 취합된 내용을 제가 똑똑똑 비서실에 탁 그러면 뭔가 그 사람들도 경종을 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생각을 못했다면 그것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질 거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시민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또 확찰을 가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20억 예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 1년 1조 1천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전년도에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올해 받아도 올해 이 많은 돈 어떻게 쓸 거냐를 분주하게 못 하잖아요. 전년도에 받아요. 보통 그걸 언제 그래서 작성하게 돼 있냐면 7월에서 9월에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작성되어 있는 계획이 10월, 11월, 12월에 검토를 통해서 확정이 빵 되는 거예요. 근데 연말까지 와서 확정시키진 않고 보통 9월 말에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저희 같은 이런 지원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이제 9월이 말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 서류를 들고 공무원이나 시청 관계자들 만나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내년에 논산 시민들 로컬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학교 했는데 청년들만 한다고 중장년층이 너무나도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논산 중장년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학교 이거 해야 됩니다. 예산 좀 내려주세요. 그런 검토하는 시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러면 보통 이런 본 예산은 어떤 규모로 넘어가냐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본 예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 지원해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6년도는 이때 짜진 예산으로 쫘라락 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산을 얼마를 쓰냐? 한 90% 정도만 써요. 10% 정도는 남는 거예요. 그건 언제 쓰냐? 내년도에 긴급하게 써야 될 돈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추가로 예산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추경 예산은 1차, 2차, 3차, 4차 추경을 합니다. 3월 달에 갑자기 보니까 우리가 4월, 5월 달쯤에 뭔가 급하게 써야 될 돈이 생긴 것 같은데 1차 추경을 세워서 이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6, 7, 8월에 뭔가 갑자기 써야 될 돈이 생긴 것 같은데 2차 추경이라고 합니다. 90, 11, 3차 추경이라고 합니다. 12월에는 연말에는 보통은 4차 추경은 하진 않아요. 하지만 긴급하게 연말에는 보통 뭐가 있어요? 행사나 축제나 공연들이 가득하죠. 이런 것들 예산이 부족할 때 4차 추경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추경 예산이에요. 추경 예산을 갖는 방법,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드리는 걸 읽기 때는 이미 이걸 하셔서 돈을 받으신 분 있어요. 자, 그래서 꼭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미치는 장사 아니니까. 1차, 2차, 3차예요. 그럼 지금 3차 추경을 한다는 거는 9월달에 이제 이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시면 돼요. 9월, 10월 이때 하면 돼요. 추경 예산은 부가세 포함 2,200만 원까지. 저희가 2,2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원하세요. 해서 지원자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선발되는 1인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입찰이라고 해요. 입찰. 근데 이 추경은 뭐냐면 다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건가? 추경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추경 때 2,200만 원이라는 범위 안에서 수의 계약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수의 계약.
수익계약. 그러니까 예산은 본예산, 추경예산이 있어요. 본예산은 전년도에 내년도 걸 짓는 게 본예산. 추경은 3월, 6월, 9월, 10월에 추가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추경예산. 자, 근데 계약을 할 때는 입찰 계약이라는 말과 수의 계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입찰 계약은 2,200만 원 이상이면 경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입찰 경쟁, 그러니까 공공 경쟁 입찰 계약이에요. 근데 2,200만 원 미만일 때는 2,200만 원 미만일 때는 사업 내용이 좋은데요? 한번 시범적으로 해도 좋겠는데요? 그럼 저희가 지원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별도의 계약이나 별도의 경쟁을 하지 않고 한번 해봐! 라고 주는 게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은 내 마음대로 직접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 주느냐? 공무원 팀에서 시의원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청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갑니다. 시의원님 좀 만나주세요. 공무원님 좀 만나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요거 받으려고. 수의계약은 정해져 있어요. 한 사람당 최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냐? 10번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의계약만 10번 받아서 매년 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논산 시합을 하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못하는 거고 아는 사람들은 매년 2억 2천씩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도전이 필요해요. 안 하면 안 줘요. 달라고 해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있는 이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학교는 7월달에 시작해서 12월까지 하는데 그거는 금액이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계약을 통해서 경쟁을 해서 한 거고, 경쟁 PPT를 할 때 저희 회사가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이 예산을 받은 거예요. 지원자는 3명, 4명 돼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1차 PT 하러 가야 되고 서류 막 정성평가, 전문평가 써야 되고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였던지를 막 몇 년 동안 자료를 모아서 보내줘야 되고 복잡해요. 근데 수의계약은 한번 해보세요. 끝이에요. 끝.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걸로 1차적인, 2차적인 뭐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한번 기획을 하고 있다면 우리 회사에서는 못 할 수 있죠. 하지만 나 개인이 할 수 있고 나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고요. 단 전제 조건은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수의계약을 할 때.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업자를 하려면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초기 자본이 없는 경우는 내 집을 사업자로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무실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룸 살아도 내 원룸을 사업자로가 하면 사업자 등록증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아는 한 여학생은 공예를 해요. 뭐 이런 팔찌 만들기, 무슨 귀걸이 만들기 이런 걸 해요. 하는데 그걸로 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돌려가면서 낮에는 그 일하고 저녁에는 그거 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는 투잡, 쓰리잡을 넘어가서 N잡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지금 그럼 이번 시간에 오늘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들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 내가 만약에 세컨잡을 갖는다, 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2,200만 원 부가세 포함으로 맞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은 논산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수의계약 범위 안으로 잡았어요, 공무원님? 하면 공무원이 수의계약 범위 안으로 잡았어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입찰 경쟁하지 않고 내용만 좋으면 우리한테 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다. 그러니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탁 줘요. 공무원 선생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선생님들은 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럼 어떻게 되냐, 네, 검토해볼게 하고 연락 안 주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바쁘니까. 나 이거 해준다고 뭘 누가 더 주는 거 아니야? 인센티브 주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냐? 내 지역구에 의원들이 누구있는지 살펴야 돼. 어디 사세요? 취양동이면 3분이 있어요. 민병춘 의원, 김종욱 의원,
이태모 3명 있어요. 이 응원실은 시청 옆에 시의회실 2층에 있어요. 똑똑똑하잖아요. 그럼 어떤 대접을 받냐? VIP 대접. 누구시죠? 아, 저 취향봉사 시민인데요. 좀 여쭤보려고. 아, 들어오세요 하고 냉장고에서 드링크 따고 벌써 하고 경청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무조건 네, 그분들은 평안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내가 상담하러 왔는데 이분들은 대충 통상적인 얘기하고 귀찮다는 듯이 얘기한다고 혹시나 SNS에다 쓰면 뭐 표가 뭐 한 표만 깎이겠어요? 와장창창 깎이죠? 그래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뭔가 히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요. 스토리. 아,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이 나를 찾아왔어. 우리 청년이 이런 게 없다고 나한테 그런 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서 타지의 사례를 찾아보니 우리 충청남도의 다른 시군들은 이 청년과 관련 이 청년이 말하는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논산만 안 돼 있네. 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스토리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걔 나름대로 계략을 하겠지. 의원들 나름대로. 그러면 그 의원들이 활용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의 홍보 자료로서 활용할 수도 있고. 물론 익명성이 보장이 되겠죠. 어쨌든 해주려고 합니다. 해주려고 해요. 논산시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보통 시에서는 어떤 시든 어떤 시장이든 어떤 뭐 시군도 예산이 남으면 때려 부시고 다시 짓기 시작. 때려 부시고 때려 부시고 다시 짓고 하는 거예요. 예산을 써야 되니까. 도서관 붙이고 건물 붙이고 짓는 거예요. 왜 써야 되니까. 안 쓰면 가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요거를 좀 해볼 걸 하는데 이러려면 여러분들하고 저 소통을 좀 해야 됩니다. 일단 요거 지금 지울 거예요. 혹시 사업 계획서 이거 보이세요? 잘 안 보이나요? 배경, 개요, 추진사항, 세부 추진사항 이거 보이세요? 이거 지우려고 하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은 확대해서라도 좀 찍으세요. 우리 오늘 한번 계획서를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걸 딱 들고 논산시에 갑시다. 돈 내놔! 이렇게 해봅시다. 됐죠? 그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좀 서로에 대해서 아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출석부가 되어 있으니까. 김주희님! 네? 김주희씨, 김주희님, 박도현님, 네, 거기 계시고, 배승현님, 네, 배승현님, 윤정현님, 네, 윤정현님. 이경민님, 네, 임재님, 네, 임재님. 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많은 걸 물어보지 않고 정보 간단한 것만 빼볼게요. 나는 10대다, 20대다, 30대다, 40대다. 김주인이 몇? 30대. 박도현님? 네, 20대. 배승현님? 40대. 윤정현님? 30대. 30대. 죄송해요. 30대. 윤정현님? 30대. 20대. 30대. 좋습니다. 그럼 2030이가 모여있네요. 좋아요. 자, 여기서 나는 개인사업 프리랜서. 하나. 나머지 다 직장인분들 또는 나는 휴직. 오케이, 두 분. 그러면 김주인님하고 임재님이신 거죠? 지금 손든 게 여기 준비 중. 준비. 저 육아휴직. 육아휴직. 예, 금주일. 육아휴직이라고 쓸게요. 이직을 위한 준비. 네. 휴직이 아니고 그러면 일단 준비.
회사였습니다. 나머지 직장인 좋아요. 나는 내 배우자나 가족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 가족, 부모님 사업 안 하시고 좋아요. 그러면 이경민님이죠? 나는 조만간 창업 내지는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오케이. 창업 계획. 나머지 분들 계획 없어요? 계획 없어요? 다시 회사 다닐 거예요? 다시 회사 다닐 거예요? 네, 좋아요. 배승현님? 네. 배승현님이 공무원 쪽이라고 하시던가요? 아니 지금 일반 회사? 네. 일반 회사. 일반 회사. 나는 지원 사업을 받아본 적이 있다. 아무것도 안 계시고. 나는 단체나 이런 데 속해 있다. 없으시고. 내가 알고 있는 시의원이 있다. 없고. 시장 난다. 국회의원 난다. 없어요? 없고. 공무원 시청에 가봐라. 한 분. 시청. 공무원? 지금 공무원이세요? 휴직? 오케이. 시청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고. 논산시? 처음. 보건소도 시에서 예산을 받죠. 네. 그럼 제가 아까 똑같이 출경 본예산 이런 거 다 똑같나요? 비슷해요? 또 보건소는 예산이 말단이라 총 예산 총 예산 잘 보시고 지금 보건소장님은 누구세요? 김대현 수장. 남자분. 저분 부유하시고 그런 거 남자분 책임 주시고 염색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자 좋아요. 자 이제 관심 분야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관심 분야. 왼쪽에서 쓰거든요. 김주인님의 관심 분야는 뭡니까?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아니면 논산시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전 아무래도 건강 쪽으로 정책 기획 하는 것 때문에 수업 참여했거든요. 건강 쪽으로 정책 개발 이런 거요? 네. 지금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런 유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간호사로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행정 쪽으로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금연 사업을 하다가 휴직 있는데 금연 사업? 네, 사업을 복직하면 바뀔 거예요. 부서도 바뀌고 건강 정책 개발을 AI를 통해서 하고 싶다. 보고서나 이런 거좀 보고서 작성. 싶어서. 보고서 작성. 포인트 올려줬습니다. 네. 아니면은 부모님이 딸기 농사 지시는데 네, 그러면 도움 드리고 싶은 거 있으시면 좀 드리고 딸기 싶어요. 농사도 네. 좋습니다. 딸기 농사 이런 거를 다 해주세요. 딸기 농사. 좋습니다. 박도현님, 네. 뭘 어떻게 좀 해보시고 싶은 게 있습니까? 뭐 관심사? AI로 어떤 걸 좀 있을까요? 뭐 그러면 지금 회사 다니는 거 안에서 회사 내에서 AI로 활용하는 쪽을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중에 돈 되겠지. 미래를 위해 투자거든요.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써보려고 하니까 저쪽에 관심을 가지고 써보겠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논산시의 청년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걸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의 회사에 맞는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게 좋겠다. 카페 창업을 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카페 창업을 보여주세요. 네.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잘 마시세요? 좋아하세요? 제가 이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 바리스타 등록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한 50명 중에 한 10명 꼴은 커피도 못 마셔야 하는 분이 카페 창업한다고 하시는 분 있어요. 의외죠?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10분의 1은 아니 10분의 2는 20%가 저는 커피를 못 마셔요 하는데 카페 창업을 하려고 해요. 그거의 대부분은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커피를 못 먹는데 우리 딸이, 뭐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이 커피를 좋아해요. 그리고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내가 못 마셔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요즘은 커피로 마셔도 카페 창업하시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배승현님! 네. 네, 어떤 관심사가 있으십니까? 유튜브를 유튜브 촬영, 개설해서 운영. 개설, 운영, 좋습니다. 지금 개설이 돼 있나요? 네. 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냥 2개 올려봤는데. 지금 구독자가 좀 늘었습니까? 네. 아직 안 늘었나요? 늘리고 있는 중이고. 이 주요 컨텐츠의 내용은 어떤 쪽입니까? 원래는 그냥 기사나 이런 걸 역할을 했는데 맛집을 하고 싶어요. 맛집. 좋아요. 제가 기회를 좀